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시험 봐야 될 녀석들이 여기 24년도 테스트 보러 오라고 했는데 지금 은찬이밖에 안 왔어. 어떻게 되니? 정현이는 저 한번 보러 와. 29번, 저 24년도 29번부터 40번까지 시험 볼 거거든? 그거 봐야 되고. 채원이 언제 올 거야? 인경이 원래 그냥 보고 갔나? 안 보고 갔잖아. 네. 언제 올 거야? 토요일. 토요일 날? 알았어. 토요일 날 와. 24년도 29번부터 40번까지 미리 공부해서 와. 알았지? 미리 공부해서 오십시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보자. 자, 연서랑 윤지도 가급적이면 저 24년도 29번부터 40번까지 먼저 공부를 해와봐. 알았지? 시험지 줄 테니까. 토요일 날에 정도에. 오케이. 4강부터 보장. 내 녹화를 했던가. 됐니? 네. 정말. 해보자. 그자. 모의고사들은 잘 봤니? 응? 잤다고? 근데 왜 자? 보라고. 니네 시험범이잖아. 여러분 점수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궁금하니까요. 나는 알지. 절대로 못 봤다고 뭐라고 안 해. 난 진짜 순전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제발 부담 갖지 말고 좀 보내줘요. 알았지? 히로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빨리 보내줘. 자, 해보자. 자, 이거 학교에서 했을 테니까 뭐 내용이 다 알긴 알 건데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보호해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자, 처음에 처음에 시작인데 윤주가 고등학교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한국예술박물관에 전시회에 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리포트를 썼어요. 근데 뭐에 대한 리포트를 썼냐면 그녀의 경험에 대한. 근데 뭐 어떤 경험이냐면 형사도 괜찮고 부사도 괜찮아요. 그녀의 그 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그런 경험을 혹은 그 공유하기 위해서 그녀의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계속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야. 윤주라는 학생이 글 쓴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에 I visited, 나는 한 전시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술작품에 관련된 그 전시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잘못 쳤다. 예술작품과 고대 아이템까지 쳐야 될 것 같은데. 예술작품과 옛날 아이템들, 물건들에 대한 전시회를 방문했는데 이 아이템이 뭐냐면 선별된 아이템이야. 여러분, 아이템이 선별을 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선택당한 거니까 수응으로 쓰셔야 돼요. 동사는 이미 있고. 뭐로부터? 간송 아트 뮤지엄 콜렉션이라고 하는 이 박물관으로부터 선택된 이 고대 물건과 예술작품에 대한 전시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전시회는 자,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어?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여기 끝까지 다 치시고, 그럼 gather는 원래 1형식, 3형식 다 쓰는데 여기서는 3형식이네요. 뒤에 목적어 있는 거 보니까. 모든 예술작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똑같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사가 이미 있습니다. display는 동사가 되면 절대 안 돼. 이것도 PP일 거야. 거기에 전시된, PP입니다. 전시된 예술작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집한 사람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의 이름은 전현필이고요. 그러나 그는 훨씬 더 be known,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알려진 거죠. 그의 펜네임에 의해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펜네임이 간송이거든요. 자, 그는 태어났습니다. 어디에? 부유한 가정에서 1906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살았습니다. 어느 내내 through 뭘 통해서 일본의 그 여기 occupation이라고 하는 건 차지, 점령이잖아. 여기선 점령. 한국에 대한 점령이니까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강점기. 한국의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일치 잘 봐. 이 글은 아마 선생님들이 내용일치 내기가 좀 좋은 글인 것 같거든. 내용일치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자, 그의 나이 24살에 그가 물려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fortune이라고 하는 건 행운도 있지만 자, 돈도 있습니다. 행운과 돈은 둘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을 물려받았어요. inherit이라고 하는 건 물려받다. 돈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리고 뭐한 이후에 신중하게 생각한 이후에 뭐에 대해서 about what he could do.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에 대해서. do 뒤에 목적 없습니다. 불완전하죠? 그리고 앞에 about 뒤에 명사 없죠? 그러면 what이에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한 이후에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때 일제강점기였으니까 그치? 그렇게 뭔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이후에 그는 결정을 했죠. To use the money. 그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돈을 쓰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거냐면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결심을 했고요. 방금 이 결정은 파란색으로 쳐보자.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있으니까 파란색은 흐름 관련된 애들이야. 흐름, 순서나 삽입 그런 거 관련된 애들인데 하나의 꼭지가 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러한 결정을 했었으면 앞에 결정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죠. 그래서 앞에 decide랑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형광펜들이 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형광펜 이따가 색깔은 한 4개 정도 필요하거든. 파란색, 노란색, 녹색, 보라색, 빨간색. 5개 있어야겠다. 그래서 빨간색, 뭐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또 뭐 있냐? 파란색, 그치? 이렇게 5개 준비하면 돼. 자, 파란색은 저거야 지금 하는 것처럼 그 흐름 정리할 때 쓰는 겁니다. 이 결정은 greatly influence, 매우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동태예요. 그의 멘토인 자 오세창 씨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유산을 지키자고 그게 이제 멘토로부터 영향을 받았대. 그리고 그 사람은 who was independence art activist였어. 이제 독립운동가였고. 그리고 had keen insight, 엄청나게 엄청나게 열렬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keen은 날카로운, 열렬한 뭘 뜻이는데 한국의 예술에 대한 엄청난 그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세창 씨가. 오세창 씨에 대한 설명이야. 그의 멘토였던. 자, 됐죠? 그런 결정에 의해서 매우 영향을 받았다. 자, 그리고 뭐와 함께 이 오세창 씨의 가이드와 그리고 그의 자신의 확신과 함께. 근데 여러분 이거 히스가 학교에서 누구라고 했어? 이 히스를 학교에서 배웠을 때 혹시 이 오세창 씨의 가이드와 그의 자신의 확신과 함께, 이거 혹시 학교에서 히스를 뭐라고 했니? 수업을 잘했다. 응? 잘났어. 자, 이거 제 생각에는 오세창 씨의 가이드와 그 자신의 확신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간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 얘기했는데 누가 이게 간송이 아니라 오세창 씨의 자신의 확신과 함께 반대로 얘기했다. 저는 이게 오세창 씨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오세창 씨의 가이드와 오세창 씨 자신의 확신과 함께 간송은 헌신에 바쳤습니다. 그의 모든 돈을 뭐 하는데 바쳤어? 자, 이렇게 자기의 오래된 책, 페인팅, 그리고 다른 예술 작품들을 습득하는데 다 바쳤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오세창 씨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얘기해 줬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오세창이 아니라 간송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간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그지? 왜냐면 지금 나온 게 히스가 다 간송이야, 그러면. 오세창 씨가 한 번도 안 나와서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안 나오긴 할 건데. 일단, 오세창 씨의 가이드와 그리고 간송의 그 자신의 확신과 함께, 컨빅션은 확신이에요. 확신과 함께, 간송은, 자, devote는 바치다고. 근데 devote는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둬야 돼. 자, 옆에 쓰세요. devote 혹은 dedicate. A, to. 자, 이때 to는 별표. 전치사 to입니다. 그럼 뒤에 동사 원형 오면 큰일 나요. 이때는 이제 전치사니까 뒤에 전명구니까 명사가 와야 돼. 아니면 동명사나 ing나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다가 투부정사다 해서 동사 원형을 써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둘 다 devote, dedicate 둘 다 바치다야. 바치다. A를 이거 하는데 바치다야. 사실 수동태로도 잘 바뀌어서 나와요. 수동태로도 바뀔 수 있어. 자, 수동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있지 않니? 지금 목적어가 있으면 지금처럼 능동이고요. 만약에 목적어가 없이 나오면 수동태입니다. 어떻게 구분해? 자, 목적어가 앞으로 갑니다. 우리 A라는 목적어가 앞으로 가겠죠. 주어 자리로. 그 다음에 얘가 be devoted. 그리고 뒤에 있던 to 얘는 그대로 내려다 주면 됩니다. to 다음에 이때 여전히 to는 전사 to야. 그래서 뒤에 동명사나 명사, ing나 그냥 명사 쓰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여기다가 by 주어. 근데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be devoted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야 될 자리에 목적어 없으면 지금처럼 수동태 쓰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목적어 A가 나와 있으면 그럼 능동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devote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능동입니다. 그리고 to는 전사 to. 자, 보라색으로 쳐볼게. 문법은 보라색이에요. to acquiring. 이때 acquiring을 acquire 쓰시면 안 됩니다. 핸드폰 괜찮아? 대슈? 자, 보자. 어쨌든 간송은 바쳤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바쳤냐면 오래된 책, 그림, 다른 예술작품들을 습득하는데 돈을 다 썼어요. 그리고 그는 고려했습니다. 방금 말했던 이런 아이템들, 파란색 this, these, that, those 이런 표현들 나오면은 앞에 걔가 있어야 돼. 지금 앞에서 this decision 나왔을 때도 결정이 위에 있었어야 된다 했었잖아. These items는 아이템들이 여러 개인데 앞에 나왔었죠. 오래된 책, 그림, 예술작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얘는 고려합니다. 자, 이거 오형식입니다. consider는 오형식.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로 명사도 잘 나오고 형사도 잘 나오는 녀석인데 지금은 명사죠. pride, 자신감, 자존감이니까. 그래서 그는 방금 이런 아이템들을, 방금 말했던 그림, 예술작품 이런 것들을 이 국가의 자신감,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겼고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뭐라고 믿었냐면 대절을, 지금 이렇게 believe, think 나온 다음에 갑자기 문장이 툭 튀어나오면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그들은 대표한다고 국가의 정신, 스피릿을, 영혼, 혼을 지금 대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되게 중요하게 여겼네요. 그래서 자, 뭐가 없다면, 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자, 이건 중요합니다. 이따가 쓸 건데, 지금 바로 쓸 건데, 이따가. 자, 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그는 would have been destroyed. 자, 여기서 day라고 하는 건, 자, day 같은 이 대명사도 중요해요. day. day가 중요한 이유는 대명사인데, 앞에 문장에 복수명사가 있어야 되고, 그 복수명사가 얘가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만약에 순서나 삽입 문제 고를 때. 이때 day는 누가 봐도, 자, 여기서 봐봐. day가 파괴될 거고, or taken overseas. 자, 해외로. take는 이동되는 겁니다. 둘 다 pp고요. 수동태네요. 둘 다 수동입니다. 이동되는 거고, 이동됨. 다랑 파괴된다야. 둘 다 수동이거든요. 수동태. BPP가 나왔기 때문에 둘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day는 앞에 있는 이 물건들을 가리키는 거야. 물건들이 파괴됐었을 거고, 해외로 이동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근데 실제로 그의 행동이 있었어, 없었어? 실제로는 있었지. 실제로는 그의 행동이 있었어.
그리고 그게 파괴됐어, 안 파괴됐어? 안 파괴됐어.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정법이라고 하죠. 근데 without 가정법입니다. without 가정법. 자, 가정법이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좀 쓸 공간이 밑에 많죠? 자, 가정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어.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가정법 과거는 자, 이름 따라가면 돼. 가정법 과거니까 if 주어 자, 동사를 쓸 건데 자, 이 동사의 시제 가지고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칠 겁니다. 근데 얘는 앞에 있는 이름 따라갑니다. 과거 시제 쓰면 돼요. 과거 동사. 근데 비동사를 쓸 거면 were를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100%는 아닌데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어 쓰고 자, 조동사의 과거 would, could, might 쓰고 자, 조동사니까 뒤에 당연히 동사 원형으로만 나와야 돼. 원형으로만 나와야 됩니다. 됐죠? 가정법 과거고요. 이건 무슨 사실에 반대? 이거 근데 조심해야 돼. 무슨 사실에 반대가 가정법 과거지만 현재 사실에 반대입니다.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어. 현재 사실에 반대야. 근데 지금 우리 이 글은 과거에 그의 행동이 없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얘는 아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였을 겁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도 한번 써볼까, 공식? if 쓰고 주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사를 쓸 때 시제를 뭐로 쓰면 돼? 과거 완료잖니? 과거 완료 써주면 돼. had, pp. 그리고 쉼표 주어 쓴 다음에 똑같습니다. would, could, might 똑같고요.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조금 더 과거를 나타내야 되잖아. 그래서 have, pp 이렇게 have, pp 이렇게 짝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 얘는 자 과거 완료지만 이름은 실제로는 과거 사실 반대입니다. 일단 먼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정법 과거 계속 나올 거니까 지금 이해하십시오. 자, 근데 물어볼게 얘들아. 가정법을 나타내서는 여기 앞에 있는 거 1번과 2번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할 것 같아? 가정법을 나타냈을 때는? 은찬씨? 1번이 중요한 것 같아? 2번이 중요한 것 같아? 1번? 여러분, 안타깝게도 2번입니다. 자,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번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if절은 무조건 if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은 아닙니다. 단순 조건문일 수 있어. 충분히 이런 거 있잖아. 나 오늘 집에 가면 치킨 시킬 거야.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이건 가정법이 아닙니다. 단순 조건문이야. 그리고 if가 없더라도 충분히 가정법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아까 말했던 without 가정법입니다. 근데 이 without 가정법 쓸 때 2번은 무조건 살아 있어야 돼. 1번은 없어도 되거든. 1번은 without으로 대체할 거야. 근데 2번은 사라지면 안 돼. 가정법일 때. 자, 그래서 without 가정법을 써볼게. 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without 다음에 명사. 해석은 뭐뭐가 없다면 이란 거죠. 뭐뭐가 없다면. 근데 얘를 바꿀 수 있는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여러 개 쓸 건데 일단은 2번을 그대로 써볼까? 2번을 그대로 써볼게요. 컴마 찍고 2번은 자 주어 쓰고 똑같아. would, could, might 하고 자 동사 원형이 오면 가정법 과거일 거고요. have pp가 오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일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앞에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시제와 그죠? 자 근데 칸이 여기 여러 개 있잖아, 그지? 자 이제 채워볼게. 자 without을 이렇게 써도 되지만 without까지 뭐뭐가 없다면 명사가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얘를 바꿀 수 있는 표현이 많습니다. without을요. 자 첫 번째 제일 간단한 거 but for. 다음 시간에 이거 물어볼 거거든요. 지금 외우십시오. but for.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이거는 전치사로 썼지만 좀 풀어 써볼게. if절로 풀어 쓸 수 있거든. 자, 가정법 과거로 써보겠습니다. 자, if it were 아까 were를 쓰기로 했었죠? not for 명사.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게 뭐뭐가 없다면요. if it were not for는 뭐뭐가 없다면. 자, 얘 가정법 과거죠.
자, 여러분 바로 밑에 쓰지 말고 조금 떨어뜨려서 써. 밑에 그 사이에 뭐 하나 쓸 거야, 제가 이따가. 자, 여기다 쓰세요. if.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써볼게. it. had pp 써야죠. 가정법 과거 완료 쓸 거니까. had not been. for. 명사. 이렇게 쓰면은 얘는 위에 거는 가정법 과거, 밑에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짝꿍 맞추는 건 쉬워요. 가정법 과거 월이 나왔을 때는 동사 원형 맞추면 되고 가정법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그럼 이때는 have pp랑 맞추면 돼. 근데 without 명사, but for 명사는 상관없이 쓸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칸을 남겨둔 이유가 있겠죠. 자, if 도치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자, if 주어 동사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자, if를 지우고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if 도치예요. 그래서 뭐만 남아? 동사, 주어만 남는 이상한 어순이 됩니다. 이렇게만 남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 동사가 일반 동사만 아니면 됩니다. 일반 동사면만 아니면 됨. 그러니까 일반 동사라는 건 뭐 뜻이 있는 거 있죠. 뭐 hate 싫어하다, eat 먹다, 뭐 tell 말하다 이런 녀석들만 아니면 돼. 뭐 비동사, 조동사,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시제 그런 조동사 애들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일반 동사 있는 애들은 안 돼. 근데 얘네들은 지금 비동사고 과거 하려고 다 가능합니다. 도치가요. 그래서 지우면 if 지우고 it과 were의 위치를 바꿔서 were it 뒤에는 그대로 not for 명사 were it not for. 자, 밑에도 바꿀 수 있죠. if 지우고 it과 had 위치를 바꿔서 had it not been for 명사. 다 뭐뭐가 없다면입니다. 짝꿍 찾아가셔야 되겠고요. 짝꿍 찾아가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이 without 파트가 있는 거라고 이번에 뒤에서 한 2번 정도 더 나올 거야, 이따가. 그치? 그래서 지금 이거는 확실하게 외워줘야 돼, 이번에. 뭐뭐가 없다면. 자, 다 썼죠? 다 썼나요? 천천히 쓰십시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얘도 보라색으로 칠게. without 가정법이니까 이렇게 하고 would, could, might 뒤에 have, pp 쓴 거 보이지? 근데 수동태기 때문에 수동태까지 다 쳐버릴게.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지금. would, could, might 뒤에 have, pp 쓴 거 보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지금 해당하고 있는 애들은 가정법 과거 완료여서 without, 바꿀 수 있는 것들은 without 명사 가능하고 but for 명사 가능하고 대신에 if it were not for는 안 돼. 얘네들은 가능하죠. if it had not been for 얘네들은 가능하죠. 그리고 have, pp 써야 되고 요거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서 과거사실에 반대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실제로 그의 행동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았고 해외로 반출되지 않았습니다. 가정법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나올 거니까. 됐나요? 다음 시간까지 꼭 외워와. 이거 시험 볼 겁니다. 자. 토요일 날 해볼게요. 토요일 날에 without 가정법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 본문이. 자, 위에다 쓴 거 제가 또 지우기 귀찮아서 이렇게.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보라색으로 표현도 문법이랑 표현은 제가 보라색으로 칠 건데,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좀 표현이 다양해. 위에 썼죠.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cannot help ing,
캔나벗 동사원형 제가 이러면서 써놨거든요. 자, 일단 필기를 해주시고. 초이스죠. 네, 초이스입니다. 자, 오케이. 설명해 볼 건데, 이게 그런 거야. 이제, 뒤에 뭐가 오는지가 이게 중요해. 이게 투부정사가 오는지, ing가 오는지, 동사원형이 오는지가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말로 외우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 자, 벗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그러나지. 근데 여기선 그러나가 아니야. 우리 벗이 전치사로 쓸 때가 되게 많거든요. 얘는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으로 써. 그러면은 무슨 말이야? 자, 선택권이 없대. 투부정사 할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그걸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하지 않을 수 없다. 캔나 헬프 ing에서는 여러분 캔낫과 헬프가 붙으면 이 헬프는 avoid의 뜻이 됩니다. avoid, 피하다. 근데 avoid는 목적으로 동명사만 쓰거든. 그래서 동명사 쓴 거야.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은 말. 그 다음에 캔나 헬프 혹은 헬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헬프가 생략 안 됐는데 헬프 생략해도 돼요. 캔나벗 동사원형 똑같습니다. 뒤에 거 이 동사 원형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다.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때 헬프는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동사 원형이야. 뒤에 있는 투부정사 ing 동사 원형도 같이 외워 주십시오. 이거 학교에서 써줬다며. 학교에서 써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 ing 동사 원형 다 체크해 주십시오. 이건 외워줘야 되고요.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I walk in, 내가 들어가자마자, 내가 걸어서 들어가자마자 나는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었냐면은 캔나벗 동 헬프는 생략해도 되고요. 벗 동사 원형 쓰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나는 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어떤 잉크와 이게 수묵화네요. 이게 수묵화, 잉크와 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수묵화인데 잉크가 그 우리 먹 알죠? 그거 먹물 그거랑 이제 워터 수묵화입니다. 자, 어떤 수묵화를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거기 간송 거기 방문하면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수묵화가 있었는데 정선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한 이 수묵화를 보고 내가 놀라지 않았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선이 누구냐면 이거는 이미 앞에서 문장 끝났잖아. 이건 부연 설명이야. 정선이 누군지 모를 수 있으니 설명을 해주는 거지. 유명한 한국의 화가였던, 또한 잘 알려진, 뭐로써 알려진, 겸재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 한국의 유명한 화가였던 정선. 정선 이름 유명하죠? 많이 들어봤죠? 자, 이러한 그림들은 파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이러한 그림들은 앞에 있는 이 수묵화에 대한 정선에 의해서 그려진 그 수묵화를 말하는 겁니다. 방금 말했던 이런 그림들은 were kept. 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수동태죠. 앨범. 근데 이 앨범이 이름이 또 있어. 뭐라고 불리는 앨범이냐면 뭐야 이게? 해전신첩. 해학전신첩.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해학전신첩이라는 뭐라고 불리는 그 앨범에 이런 그림들이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일치 잘 보라고 했어. 그치? 이 정선의 그 그림이 겸재라고 알려진 이 정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수묵화들이 앨범 이름은 해학전신첩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이런 그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자, 그들은 묘사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 그 금강산의 그런 아름다운 그 장면과 그리고 여기서 이치는 금강산이겠죠. 금강산의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의 아름다운 장면들도 묘사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데이는 똑같습니다. 데이는 계속 치고 가 이러한 그림들을 말하는 거죠. 방금 말했던 이 그림들은 다 금강산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way는 주어죠. 또 방식인데 여러분 갑자기 또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거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이렇게 어떤 방식이야? 수식해 주는 거죠. 뒤에 있는 녀석은 겸재 정선이 그렸던 산과 그리고 강과 계곡을
그렸던 이런 그 방식이 주어입니다. makes가 동사야. 앞에 있는 bellies 보고 s 빼지 마세요, 제발. 수일치 조심하세요. 주어는 the way가 주어입니다. 단수기 때문에 s 써야 됩니다, 동사는요. 여튼 겸재가 산, 강, 계곡을 그렸던 그 방식은 make 몇 형식이더라? make 몇 형식? 대신 make인데 사실 되게 다양해요. 1, 2, 3, 4, 5씩 다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5형식이고 뒤에 them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목적격보로 자 동사 원형 나오자마자 얘는 무슨 동사야? 이름 붙어진 애가 있어. 이름이 뭐죠? 무슨 동사? 사역동사죠. 자, 여기 또 보라색 체크 look 그리고 inviting 체크. look이 또 얘가 이 형식의 성격, 감각동사의 성격 갖고 있어요. 뒤에 보어예요. 형사죠. inviting은 매력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compelling 그 다음에 charming attractive 매력적인 또 뭐 있지? appealing ing입니다. appealing 그러니까 다 ing 써야 돼. 쓸 거면 ing, attractive만 빼고. 왜냐하면 아까 있는 그 그림이 뭐처럼 보이는가 아주 매력적이게 사람들을 매혹하는 거니까 매력적이게 보이게 했습니다. 굳이 하나 더 쓴다면 fascinating 매력적이게 하다, 매혹시키다. fascinating 요거까지 다 매력적인, 매혹시키는 이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그것들을 매우 뭔가 inviting 매력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방식이요. 그러니까 겸재가 산, 강, 이 계곡을 그렸던 그 방식이 그 산, 강, 이 계곡들을 굉장히 뭐처럼 만들게 해서 굉장히 매력적이게 만들었습니다. I was shocked. 나는 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감정을 느끼면 pp라고 했었습니다. 감정을 느끼면.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했을 때? 그 뮤지엄 투어 가이드 분께서 이렇게 말했을 때 깜짝 놀랐대. 뭐를? 그 앨범은 아까 무슨 해악 전신첩이었잖아. 그 앨범은 거의 태워질 뻔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죠. 수동태. 자, 킨들링이 뭐야 이거? 킨들링이 뭐지? 기다려봐요. 불쏘시개네요. 그 앨범이 거의 태워질 뻔했어. 불쏘시개로 거의 태워질 뻔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충격받았다. 되게 뭐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죠. 다시 질문. 얘들아 이거 앨범이 불쏘시개로 태워졌어? 안 태워졌어? 내용일치. 안 태워진 겁니다. 거의란 말은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거의 태워질 뻔했다라고 하는 거는 안 태워진 거야. 그지? 거의 그럴 뻔했지만 안 태워진 겁니다. 내용일치 때 조심해. 태워졌다 하면 틀리는 거야. 거의란 말이 무조건 있어요. almost 없잖아?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실제로 태워진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도 it was rescued. 방금 이 앨범은 이때 it은 앨범이겠죠? 이 앨범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 구조가 되었고 나중에 자,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rescued가 pp거든요. purchased가 pp 2번이야. 간송에 의해서 구매가 되었습니다. 사실 purchased 앞에 원래 was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얘랑 pp끼리만 연결된 거기 때문에 지금 purchased 앞에 was가 없지만 was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여튼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그 앨범은 구조가 되었고 극적으로 그치?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간송에 의해서 구매가 되었습니다. 자, 노잉이 여러분 처음 시작부터 노잉이 나왔는데 얘가 주어일 수도 있고 분사구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몰라. 뒤에 걸 볼게. that부터 that 때문에 또 새로운 문장 나와야 돼. 이러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were이 동사죠. 거의 turned to ash 제죠. 재로 바뀔 뻔했다라는 거가 가로쳐야지. 여기까지 문장. 왜냐면 made가 나온 거 보니까 동사예요. 그렇다는 건 노잉이 주어인 겁니다.
동명사 주어네요. 그럼 아는 것이죠. 뭐를? 이러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거의 제로 바뀔 뻔했다. 얘도 수동태인데 제로 바뀔 뻔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made me feel 또 made 몇 형식이라고 채워나? 오형식이죠. 보라색입니다. made me feel 오형식에 feel 나온 동사 원형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사역동사. 내가 굉장히 슬프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죠. 무력감. 잘못했으면 우리 문화재가 타버릴 것 같은 그런 걸 들었을 때,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좀 무력감을 느꼈겠죠. 사역동사고요. 근데 feel이 또 아까 우리 룩이 이형식 동사였던 것처럼 얘도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보어가 나와야 돼. sad가 무조건 형사 와야 돼. sadly 안 됩니다. sadly 안 됩니다. 보어 자리예요. 됐었니? 자, I am thankful. 나는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뭐뭐 해서요. 이때 that은 부사절 대시예요. 감정의 원인입니다. 투부정사 같은 녀석이죠. 감정의 원인인데 그래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면 돼. 부사절 대시입니다. 명사절 대 말고 부사절 대시야. 투부정사 같은 녀석입니다. 까지. 나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했냐면 이러한 그림들은 are still 여전히 우리 근처에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고마웠다는 거죠. 자, 뭐 하기 위해서? 여기는 so that은 이렇게 붙어나면 뭐 하기 위해서야. 미래 세대들이 can also appreciate them. 그런 그림들을 이제 감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됐나요? 다음. 본문 3. 자, 위에 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에 대한 거면 정선의 그런 수묵화들 있죠? 수묵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첫 번째. 그치?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그 뭐더라? 청작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그치? 꽃병 같은 거야, 꽃병. 꽃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 아이템은요. That impressed me 까지 또 치시면 되죠. was가 동사네요. 아이템이 주어고요. 지금 impress me, 나를 인상 깊게 했다라는 건데 주어가 없잖아. 주격 관계 대명사야. 주어가 없으니까. 자, 나를 인상 깊게 해준 그 두 번째 아이템은 was gorgeous porcelain vase였습니다. 이게 청자였던 것 같은데 맞나? 청자, 상강, 문학문, 매병은 밑에 있는 거고 화병이래. 화병. 화병인데 뭐라고 불린 화병이냐면 이름이 좀 길어.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름이야. 이게 다 이름이야. 아, 이름 너무 길어. 이게 다 이름인데 클라우드는 구름이고요. 이게 운. 아까 밑에 있는 거 써볼게. 아까 뭐야?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아, 까먹었어. 삼 뭐야? 감. 운학문. 매병. 오, 좋아요. 자, 이건데 이게 운은 구름 문자 쓴 거고요. 크레인 디자인. 크레인이 학이거든요. 우리 새 있죠. 학. 그죠? 삼감은 이거를 그 깎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 건데 삼감은 약간 뭔가 둘러싸고 있는 거인 거예요. 셀라돈 푸른 베이스라고 하는 건 이제 청자 이야기고요. 청자. 뭐 몰라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몰라도 돼요. 여튼 내가 나를 인상 깊게 해준 두 번째 아이템은 다음 아이템은 뭐였냐면 다시 그 매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 불리는? 이렇게 불리는 매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pleasant shadow, 아주 뭔가 유쾌하다는 거는 뭔가 기분 좋은 색조를, 녹색의 색조를 갖고 있었죠. 기분 좋은 색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청자가 색이 되게 오묘하게 되게 그렇잖아, 그지?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 뭐와 함께 있는 with a lovely pattern, 아주 사랑스러운 패턴과 함께 있는 그 우리 구름 모양과 이 크레인은 아까 말했던 그 크레인은 저거죠. 그 학, 구름과 학이라고 하는 그 아주 사랑스러운 패턴이
뭐 한 채로 encircling the entire vase. 전체 베이스를 감싼 채로. 이건데 이것도 문법이네요. 일단 체크해볼게. 보라색으로 with 명사 ing. with 명사. 이게 ing인지 pp인지는 자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해석은 얘가 이거 한 채로. 얘가 이거 한 채로. 근데 중간에 이게 좀 수식어가 들어가서 좀 길어 보이는데 해석할 때는 자, 이 사랑스러운 패턴이 명사죠. 얘가 뭐 하면서 encircling은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surrounding으로 바꿔도 돼. surrounding으로 바꿔도 됩니다. entire base 전체 이 화병을 둘러싼 채로 뭐가요? 구름과 학에 대한 이 사랑스러운 패턴이 뭐한 채로? 이 전체 베이스를 둘러싼 채로. 화병이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뭐 구름도 있고 학도 있고 막 여기 전체가 학도 있고 뭐 구름도 있고 뭐 그냥 둘러싸고 있나 봐. 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청자. 아주 멋진 기분 좋은 녹색의 색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말했던 방금 이 학들은 seem to be alive,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 다음에 stretching, 이거 쭉 펴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얘도 보어입니다. 보어 1번, 보어 2번. 그래서 여기서 학들이 seem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야. be alive, be stretching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날개를 쫙 폈는데 뭐를 찾으러? 자유를 찾아서 그들의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이거 모양에 대한 설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 이 방금 꽃병에 대한 설명, 모양이나 꽃병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끝났고, 그럼 어떻게 이거를 갖고 오게 됐냐에 대한 경과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간송은 boat 샀어. 이 꽃병을 누구로부터? Japanese art dealer. 일본인 예술가 딜러로부터 1935년에 샀어요. 자, 내용일치 잘 봐야 돼. 그리고 뭐와 함께? 그 돈과 함께 그는 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썼어요. 아, 잘못했다. 미안. 근데 오는 뭐야 이거? 오는 지워야 되고. 자, 요거는 이렇게만 치면 돼.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러면 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spent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 튀어나왔다. 그리고 뒤에 불완전하다 싶으면은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된 걸 겁니다. 그가 썼던 돈과 함께. 근데 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꽃병이죠. 꽃병에 대해서 그가 썼던 그 돈과 함께 돈에 대해서 간송은 could have bought. 자, 20개나 되는 그런 집들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 가정법이거든요. could have bought. 아까 말했죠. 뒤에 나오는 조동사 과거랑 have pp가 가정법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20개의 집을 사진 않았지만 그 정도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돈만 있었으면. 그지? 아까 말했던 그 꽃병을 사는 거가 아니었으면 사실 20개의 집을 살 수 있었대. 그러다 나중에 다양한 그 일본인 콜렉터, 다른 재패니스 콜렉터가 자, 제시했어. 두 배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또 프라이스 간송 2배를 제시를 한 거야. 이렇게 간송이 잠깐만 치면 안 돼. 소리 여기까지만. 이렇게 2배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또 이거 똑같아. 얘도 명사가 나왔는데 또 뒤에 주어 동사.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쓸게요. 얘가 하나의 목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
자, 요거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간송이 had paid 지불했던, 자, 여기 목조가 없는 겁니다. 그 꽃병을 위해서 간송이 지불했었던 그 가격의 2배를 제시했습니다. 요거는 자, 한번 쳐. had paid 체크. 지금 목적어가 없거든요. 목적격 관계도 또 생략된 겁니다. 그리고 과거 완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시했던 게 지금 이게 과거란 말이야. 이게 과거보다 더 과거야. 대과거지. 근데 사실 그래서 헤드 PP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암기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 과거 완료 애들은 암기하는 게 나아요. 좀 헷갈려요. 그 꽃병을 위해서 간송이 지불했던 그 가격의 2배를 제시했습니다. 가격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전에 간송이 구매했던 가격이 구매했었겠죠? 2배를 제시했는데 그러나 간송은 거부했습니다. To part with it.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주는 것을.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절을요. 그것은 가장 magnificent한 베이스, 아주 가장 훌륭한 그 화병이거든요. 그러한 종류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화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건네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그림을 그 꽃병을 파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이제 등재되었습니다. 수동태죠. 뭐로서 등재되었냐면, 자, 한국의 국가의 보물이죠. 국보죠. 한국의 국보 중에 하나로서 이제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seeing it in person은 직접이야. 직접 그 매병을 보는 것은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네요. 왜냐면 동사 뒤에 있어서. 자, 그것을 직접 보는 것은 절대적인 숨막히는 경험이었습니다. 엄청 멋있었나 봐. 요게 이제 그 글이었습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꽃병 이야기도 끝난 것 같거든. 이제 마지막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꽃병 이야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훈민정음 해례본이야. 마지막 해례본입니다. 실거나 그리고 오늘 이거 적은 거니까 한 번씩 살펴봐요. 강조하다. 거짓말하고 저기 구피 새끼 20마리 있거든? 만약에 구피를 선생님한테 좀 분양받고 싶다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구피 20마리 있는데 새끼를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도 어항 하나 더 만들어야 놔야겠어. 응? 지금 미쳤어. 20마리가 넘게 있어 지금. 다른 물고기도 있어. 구피도 있고 제브라도 있고 네온테트라도 있고 가오리비파도 있어. 가오리비파는 청소물고기고요. 제브라는 줄무늬 달려있는 애들이 있는데 진짜 온갖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살아남는데 재주가 있는 제브라가 있고요. 네온테트라라고 가운데 불빛이 나는 형광빛 불빛이 나는 네온테트라도 있습니다. 구피는 지금 거의 한 25마리 있어요. 새끼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큰일 났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어항을 큰 걸 사서 보관을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공짜로 분양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한 아이템을 제 뮤지엄에서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마 뮤지엄은 아닐 거고 내가 결코 잊지 못할 이라고 한 거 보니까 잊지 못할 뮤지엄이 아니겠죠? 잊지 못할 물건이겠죠? 여기 물건이 빠진 겁니다.
내가 결코 잊지 못할 그 아이템을 봤습니다. 즉 그게 뭐였냐면 오리지널 카피본이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 고대의 책은 그 되게 옛날 책은 was written, 자 쓰여졌습니다. 수동태고요. 언제 쓰여졌냐면 1446년에 쓰여졌고요. 그리고 그것은 설명합니다. 묘사합니다. 뭐를? 아이디어나 원칙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숨어있는 한글 창제 뒤에 숨어있는 그런 생각과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글을 또 모를까봐 여러분 쉼표 쓰면서 동격으로 설명한 거야. 글 쓰는 시스템이었죠. 글의 체계였는데 한국어의 글체계인 한글, 이 한글 창제에 대한 근본 원칙과 아이디어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설명이야 지금. 자, 여기까지도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설명이고요.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설명이죠. 비슷하게 다 흘러갑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는 이제 간송에 대한 이야기. 자, 근데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 시에요. 발견이 되었습니다. 수동태고요. 어디에서 발견되면 안동 1940년대 안동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그러나 체크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이라고 밑줄 치시고 그때 당시에는 앞에 1940년입니다. 그러나 자, 1940년대 그때에는 한국은 여전히 was occupied, 아까 occupation의 점령이었잖아. 차지 점령이었잖아. 차지가 되어져 있었어. 일본에 의해서 여전히 일제강점기였어. 그리고 일본의 식민 정부는 intend to는 뭐뭐를 의도하다죠. get rid of 무조건 뭐라고 하죠? get rid of는 제거하다. get rid of는 제거하다. 같은 말 제거하다. remove, eliminate 제거하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거는 do away with. 얘도 뭐뭐를 제거하답니다. 없애다, 제거하다. get rid of도 알아줘야 되겠지만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 자, 일본 식민 정부는 뭐 할 것을 의도했냐면 한국어를 제거하려고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were forbidden, 금지가 되었어요. forbidden은 금지하다. 뭐 하도록 금지가 되었냐면 to teach lessons in Korean, 한국어로 그 어떤 수업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예를 들면 한국어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were arrested, 체포되었어. 그래서 니네 영화 중에 있었잖아, 말모이. 말모이,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연구하던 학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됐죠? 다음. 본문 5. 자, 그런 상황에서 from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 이후부터 자, 그는 들었습니다. that 뭐를 아직 안 끝났구나. 여러분 이렇게 that부터 끝까지 다 치시고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주어고요. had been discovered라고 해서 지금 수동태인데 지금 완전하거든요. 지금. 근데 자, 주어 동사 이게 목적으로 보면, 그치? 대절이 목적으로 보면은. 근데 얘가 모멘트가 순간이라는 시간에 관련된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인 when이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실제 주어 동사는 뒤에가 있어. 그래서 실제 문장이 뒤에 있으니까 요거는 수식어가 되는 게 맞아. 수식어가 되어야 해. 해볼게요. 그래서 그가 들었던 순간부터,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부터 간송은 그것에 대해서, 자,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 또 마찬가지로 문법이니까 had been discovered, 과거 완료 수동태. had pp 또 과거 완료입니다.
거기다 BPP니까 여기 BPP니까 이건 또 수동태죠. 왜냐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견이 되어야 되는 거고 수동태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들었던 것보다 지금 발견되었다는 게 먼저거든요. 좀 더 과거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간송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했다는 거죠. 자 그는 알았습니다. 자 또 대절이 또 빠졌죠. 왜냐면 뒤에 주어 동사 또 나와. 끝까지. 자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보호해야 했다고 그것이라고 한 건 당연히 훈민정음 해례본이겠죠. 이 해례본을 보호해야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t all cost. 자, 이 표현은 여러분 코스트란 뜻은 비용이잖아. 여러분 비용이란 뜻이 있는 애들은 다 희생, 대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어떠한 희생을 하서라도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는 뜻이야. 그래서 코스트 대신에 바꿀 수 있는 표현들은 자, expense 지출이란 뜻이죠. price 얘는 가격이란 뜻인데 at all cost, at all expense, at all price 다 똑같은 뜻입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을 보호해야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 몇 년 이후에 기다린 지 몇 년 이후에 그는 마침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을 얻었어요. 뭐 과정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얻었대. 그는 구매했습니다. 아 여기서 나와. 그것을 구매했습니다. 10x 10배로 구매했어. 10배의 가격으로 10배의 그 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가격이냐면 이렇게 또 명사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이렇게 치면 돼요. 여기까지. 원래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갖고 있었던 그 주인이 was asking 요구했던 것보다 여기 목적 없어요. 요구했던 그 가격의 10배에 대해서 그가 그것을 구매를 했대. 근데 나는 이걸 읽고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 아니 이미 이 소유자가 예를 들면 이거 100만 원에 팔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격을 제시한 거야. 팔겠다고 한 거거든. 근데 그 가격에 10배 샀대. 아니요 10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에 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학교에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어. 여튼 주인이 그 갖고 있던 주인이 요구했던 가격의 10배를 지불했대. 10배로 그 가격을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숨겼어요. 그것을 그의 집에다가. 지금 저거 뭐야 아까 일본 정부에서 막 그 한글 뭐 막 방해하고 막 그랬었잖아. 못 배우게. 그랬던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들키면 뺏기겠지. 집에다가 독립되기 전까지 뭐 숨겼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purchase는 동사 1번, 얘가 1번이고 hid가 동사 2번입니다. 숨겼다의 과거형이죠. 그리고 마침내 자 이렇게 숨겼다가 마침내 이제 독립이 되죠. 일본이 자 were final 마침내 패배가 되었을 때 자 defeat 자체는 누구누구를 패배시키다라는 뜻인데 지금 수동태로 쓴 거 보니까 패배당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드디어 마침내 패배당했을 때 그는 자 그것을 이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전 세계 나머지 사람과 또 rest는 나머지죠. 나머지 사람과 같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거 하고 나서죠. 그 독립되고 나서죠. 그래서 그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That 뭐라고?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건 is the museum's most precious treasure. 이 뮤지엄의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라고 가이드가 얘기했어. 자, 얘들아 또 나왔다. Without it. 그것이 없었더라면. 자, 보라색 체크. Without it. 하고 뒤에 would, could, might 뒤에 have, pp. 자. 기억을 더듬어 볼까? 인경아, without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 but 단기 기억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but for 자, 그 다음에 연서야. if절로 풀어 써준 게 있었어. 뭐 있었어? if를 풀어줄 거예요. if절로 써준 거 있었잖아. 아까.
아니, 보는 건 의미가 없어. 어? 정연아, 뭐 있어? if, it, were, not for. 그치? 아니면 were it not for도 괜찮은데 제가 안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would have pp 쓴 거 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서 그런 거야. 자,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면 뭐야?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진짜 지워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지금 세 개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렇게 바꿔도 돼. without 대신에 바꿀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without 가정법이 아까 썼어. 그지? 제가 몇 번 나온다고 했었죠. 실제로는 과거에 그게 있었을 거야. 실제로는 과거 있었죠.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 있었잖아. 그치? 만약에 근데 그게 없었더라면 가정하는 거야. 없었더라면 그 한글의 기원과 한글의 그 창제 원리 있죠. 그것은 틀림없이 뭐가 됐었을 거야? 자, 사라지게 되었었을 것입니다. 역사로. 없어졌을 거야. 근데 실제로는 있잖아. 가정법입니다.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실제 과거 사실에 반대죠. 그리고 여기는 would have pp도 have pp지만 수동태 나온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동태. 역사서로 사라질 뻔했는데 사라지진 않았죠. 자, 그리고 그것은 자, since는 중간에 이렇게 부사로 나오면 그때 이후로란 뜻이야. 그때 이후로. since는 전치사, 부사, 접사 다 쓰는데 지금은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부사입니다. 그냥 제 자체가 그냥 그때 이후로란 뜻이야. since 뒤에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뭐 이후로. 어쨌든 그것은 그때 이후로 뭐가 되어 왔냐면 지정되어 왔습니다. 이것도 수동태죠. 뭐로 지정되냐면 자,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목적격 보호예요. 한국의 국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훈민정음 해례본은 지정이 된 거니까 당연히 수동태 써야 돼. 근데 뭐로? 국보. 한국의 국보로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included라고 하는 건 정확한 말하면 pp입니다. 누구? designated가 pp인 것처럼. 근데 앞에 있는 been, has been이 지금 여기다가 또 has been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앞에 has been이 있으니까 또 굳이 안 쓴 거야. 써도 상관없긴 한데, 그치? 여튼 뒤에 목적 없는 거 보니까 수동이 나와야 되는 거 맞아. pp야. 유네스코에 이 전 세계에 그 세계 그 등재가 됐다는 거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는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죠. looking at 이거 보자마자 아까도 동명사일 수도 있고 분사구문일 수도 있다고 했었어. 그지? 근데 뒤에 보니까 아까는 동사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냥 동명사였는데 지금은 컴마 찍고 주어 동사 나온 거 보이죠? 그럼 앞에 있는 건 다 부사 덩어리거든. 요거는. 부사 덩어리면 얜 자연스럽게 분사구문이에요. 아까는 다 동명사였죠.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부사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대의 책, 즉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서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송의 이 강력한 이 헌신, 전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이때 투도 별표, 전념에 대한. 뭐에 대한? 이거 투는 전치사 투입니다. 전치사 투. 자, 그래서 뒤에 또 동명사 나온 것도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존해 준 것에 대해서 간송의 그런 강력한 헌신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좀 쓰다 말았는데 그게 있어서 devote, dedicate, 근데 몇 개 더 쓸게. commit, 그 다음에 apply 다 쓰셔야 돼요. give, 이런 애들이 아까는 A라고 썼죠? 이번에 oneself라는 제기대명사가 나오면, 즉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쓰죠? 여기 쓰고, 그 다음에 to, 똑같아. 아까도 전치사 to였지? 지구도 전치사 to야. 그래서 동명사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자, 얘가, 자, 이거 하는 걸 전념하다거든? 몰입하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헌신하다? 다 괜찮아요. 제가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 devote, dedicate, commit, apply, give랑 전치사 to가 너무 친하다는 거야. 전치사 to가 너무 친하다는 겁니다. 투부정사 to가 절대 안 돼요.
이건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preserving이 나와야 되는데 preserve를 잘 쓰지 않아요. to preserve를 잘 쓰지 않아요. 뭐 이게 문제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 나오진 않겠지만 자주 봐두면 좋아요. devote, dedicate 지금처럼 이런 밑에 있는 제가 필기한 대로는 종종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안 나올 거거든. 그래도 알아두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죠. 거의 끝이다. 거의 끝이에요. 짧은 거 금방 끝납니다. 자, 이제 이 친구가 다 끝났어. 다 끝났고, 이제, 아까 우리가 3개 다 소개시켜줬죠? 자, 요 문장도 아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standing인이 딱 보자마자, 동명사일 수도 있고, 분사 구문일 수도 있어.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제 쭉 보니까, I couldn't stop 또 나왔다. I cannot stop ing. 나는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간송에 대해서라고 하면서 이미 문장이 끝났잖아. 그 앞에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standing인은 동명사가 아니라 분사 구문입니다. 부사예요. 서 있으면서. 근데 이 분사 구문일 때 이게 얘도 마찬가지 vs ing인지 pp인지 많이 물어보거든. 물론 pp 앞에는 빙이 생략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여튼 빙 pp나 그리고 ing랑 좀 비교될 때가 많은데 주절의 주어가 누군지 보면 돼. I. 이 녀석이 하고 있으면은 ing고 되고 있으면은 pp거든요. 근데 내가 서 있는 거니까 ing를 쓰시는 게 맞죠. 뭐 하면서 서 있으면서죠. 뭐에 서 있으면서 이 홀의 중앙에 서 있으면서 자, 이때 또 surrounded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분사입니다. 이 홀이 한국의 예술작품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이거잖아. 얘도 pp예요. 둘러싸여진 채로 있는 이 전시홀 중간에 내가 서 있으면서 그래서 surrounded도 얘도 분사도 마찬가지 ing, pp인지 많이 물어보거든. 대신 얘는 형용사야. 아까 얘 분사 구문은 부사거든요. 부사 위치에 있는 ing, pp를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고 형용사 위치에 있는 ing, pp를 우리가 분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분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전시 홀이 둘러싸고 있으면은 ing, 얘가 둘러싸여진 거면 pp야.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여러분 surround는 자동사가 목적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얘는 뭐뭐를 둘러싸다야.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이 녀석 특징이 필요하지. 목적어 원래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능동으로 쓰면 명사가 그대로 있는 거고 아까처럼 저 수동태로 만들 때는 이 목적어가 앞으로 막 가서 사라지잖아. 위치가 그 위치에 사라지잖아. 그러면 수동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없다? 그럼 수동이고 지금처럼 있다? 그럼 능동이야. 목적어 있으면 능동, 목적어 없으면 수동입니다. 물론 사후 형식은 해당이 안 되긴 하는데 얘는 그렇게 좀 많이 나올 겁니다. surround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안 나왔어. 여러분 전면구는 괄호 쳐버리고, 그치? 목적어 없어. 그래서 수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p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예술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이 전시회 중앙에서 서 있으면서 나는 간송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메이징한 사람이었어. 어메이징은 왜 ing야? 사람이 수식받고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에게 그 놀라움을 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ing를 써야 돼. 만약에 저 사람이 그걸 느끼고 있었으면 pp를 써야 되는 거고 I was shocked. 걔는 pp 썼죠. He didn't collect art. 그는 이제 예술작품을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신의 개인적인 즐거움으로는 예술작품을 수집하지 않았고요. 그는 did it. 그것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수집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collect랑 똑같습니다. 그는 수집을 한 겁니다. 그 한국의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한 거고요. 수집을 한 거고요. 어느 시기 동안에 굉장히 harsh한, 굉장히 거친 일본의 식민 그 시기.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의 그 힘든 시기 동안 한국의 그 문화적인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한 겁니다. 자기 전재산 털어서 한 거잖아. 자, 그러다가 뭐한 이후에 한국이 regain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얻은 거죠. 다시 얻었을 때, 독립을 다시 얻었을 때, 얻은 이후에 이제 독립이 됐어. 그러자 그가 이제는 뭐 하는 걸 멈췄어?
예술작품을 수집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자, 스탑은 원래 투부정사도 쓰는 게 가능하지만 투 콜렉터를 쓰면은 의미가 여기서는 완전히 달라져서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아래 거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수집하는 것을 멈추다로 보는 게 맞겠죠. 자,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절을. 그것이 안전하게 남아있을 거라고 한국에 남전히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는 이제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알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예술작품 모으진 않아요. 근데 가장 during 어느 시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시기 동안에 단 한 사람이 아까 말한 간송이죠. 이 사람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가적인 영혼과 정신은 그런 자존심을 이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Thanks to him, 그 덕분에 we are still, 우린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뭐를? 아주 필수적인 파트에 이런 한국의 문화를, 오늘날 한국의 문화의 필수적인 파트들을 우린 여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걸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지문은 이제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겠군요. 왜냐면은 이제 너네 다음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제 교과서가 싹 다 바뀌어가지고 이걸 거의 한 몇 년간 내가 이걸 가르쳤는데 이제 이 수업이 이 지문은 이게 마지막이다. 다음 마지막, 진짜 마지막 찐막. 한숨 쉬지 마시고 찐막이라고 했어. 좀 뭐 참어. 자, 또 분사구문이야 얘들아. 얘는 founded 뒤에 또 주어 동사 나온 거 보여? 그럼 앞에 있는 게 이게 뻔히 부사절이거든. 뻔히 부사절인데 pp로 썼잖니? 분사구문입니다. 그리고 이 분사구문은 항상 빙이 pp로 나왔을 때는 빙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알았죠? 빙이 생략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좋습니다. 빙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어. 그리고 여러분 found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 안 돼. found는 이렇게 쓸게. 옆에서 find는 found 이렇게 생긴 게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찾다, 알다거든. 과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found가 원형이야. 이게 원형이야. 그래서 found에다가 ed 붙이고 found에다가 ed 붙이는 이 형태는 얘는 설립하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선생님이 살짝 이거 빼놓고 낼 수 있어. 빼면 안 돼. ed 빼면 큰일 납니다. 설립이 되면서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치? 1938년에 설립이 되면서 간송 아트 뮤지엄은 이제는 한국의 첫 번째 개인 뮤지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송이 그것을 건설했을 때 그는 named it, 그것을 이름 지었습니다. 뭐그러? 보아각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name은 여기서 오형식이야. 보아각이 목적격 보호고요. 그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뮤지엄을 보아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용했습니다. 그 건물을 뭐로서 사용했냐면 이 장소로서 사용했죠. To store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s. 가장 중요한 문화적 아이템들의 모든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 건물을 사용했어요. 자, 근데 문장 끝났잖아. 근데 명사 나오고 갑자기 또 주어 동사 나오면 괄호 쳐. 괄호 끝까지 치세요. 이렇게. 콜렉트 뒤에 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지. 콜렉트가 뭐뭐를 수집하던데. 그가 수집을 했었던 지난 여러 해 동안에 여러 해에 걸쳐서 그가 수집을 했었던 이 문화적 아이템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보라색 had collected. 과거 완료죠. 이 건물을 사용한 것보다 그가 이 물건들을 모은 게 더 먼저죠. 당연히. 그리고 간성이 1962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보아각은 was renamed. 똑같아요. 얘도 오형식 동사입니다. 아까 named it 보아각에 썼다는 거잖아. 근데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갔어. 그래도 목적격 보어인 보아각은 그대로 있을 거잖아. 얘도 똑같습니다. 오형식인데 수동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사라졌지만 얘는 목적격 보어예요. 보아각은 자 다시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간송 아트 뮤지엄으로 1966년에 다시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renamed.
앞에 리가 붙어서 그렇지 오형식인 건 변함이 없어요. 이제는 그것이 hold about. 자, 이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 앞에 about이나 around는 대략 5,000개의 물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뭘 포함해서요? 12개의 그런 한국의 국보들을 포함해서 약 5,0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실까요? 없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숙제로는요 24년도 제가 29번부터 40번까지 테스트 볼 거라고 했었잖아.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보셔야 돼요. 지금 시험지 만들어 놨어. 그거 보러 오셔야 되고 은찬이 빼고 그 다음에 23년도 지금 단어 지금 외워오라고 했거든요. 23년도 단어 21번부터 우리 지금 저번에 몇 번까지 했지? 일단 21번부터 24번까지는 필수고요. 30번부터 40번까지도 마찬가지로 단어 시험 따로 볼 테니까 미리 외워오시고요. 알았지? 너희들이 나한테 언제 오겠다 시간 써놨는데 아무도 지금 은찬이 빼고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한테 분명히 그때 오겠다고 해놓고서는, 그지? 자, 23년도 단어 외워와. 23년도는 동반이어는 아니고 아직 동반이어는 지금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시험 보겠습니다. 끝나고. 자, 동반이어 하기 전에 앞에 거 그냥 기본 단어만 외워오시고 그 다음에 24년도 29번부터 40번까지는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시험 볼 테니까 절대 까먹지 마시고 알겠지? 토요일 날에는 24년도 테스트 A 29번부터 40번 볼 거니까 미리 공부해와. 그래서 공부하고 뒤에도 여러분 준 거에 뒤에도 문제 푸는 거 있거든. 그 문제 미리 푸십시오. 그리고 23년도 단어는 21번부터 24번까지는 꼭 외워와. 고생했습니다. 끄셔야 됩니다.